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김명배 교수입니다.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그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이런 과목으로 여러분들하고 한 학기 동안 함께 공부할 김명배 교수입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로 사실은 얼굴을 보면서 그 강의실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세계적인 어떤 재앙과 아주 심각한 사태가 돼서 제가 또 비대면 강의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단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봤지만 활짝 웃는 표정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강의에 서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좋은 표정으로 이렇게 지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하나 풀리면서 좋은 결과로 맺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잠깐 봤지만 여러분들은 저에 대한 어떤 첫인상을 강하게 갖고 계실 겁니다. 김명배 교수는 어떤 사람인 것 같다는 것이 벌써 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판단과 평가까지 딱 되고 있죠. 이것이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인간은 낯선 사람을 처음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호감이 간다. 비호감이다. 좀 친해지면 좋겠다. 아니면 좀 피해야 될 사람이다. 하는 것을 딱 보는 순간 몇 초도 안 돼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첫인상은 굉장히 강하게 각인돼서 그 첫인상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말 이전에 이미 그 사람의 모습만 보고도 많은 것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아주 강한 판단과 평가를 딱 내리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그 사람을 겪어보고 그 사람의 말까지 듣고 그죠? 스펙까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순간 몇 초 만에 우리는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첫인상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호감이 가는 첫인상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그런 기회와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람이고, 이 첫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은 관계를 맺고 서로 친구가 되거나 사회관계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 커뮤니케이션보다 비언어로 우리의 몸과 표정과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는 시각적으로 바로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몇 초 만에 한 사람에 대한 강한 인상을 갖고 그 강한 인상을
좀처럼 버리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뭐하고 관계가 될까요? 우리 지나면서 생존 전략으로서 그러한 기술과 그죠? 그런 생존 기계로 진화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될 것인가, 나의 적이 될 사람이냐 하는 것을 빨리 판단하지 못하면 우리는 생존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바로 어떤 문제가 벌어졌어요? 우리의 생명과 생존에 관한 문제로 다가오니까 우리는 사람 만나기도 두렵고 또 사회적 거리도 둬야 되고 그렇지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나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하는 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은 내 생존을 위해서 호감이 가는 사람이든 비호감이든 무조건 거리두기를 해서 경계하고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내가 생존할 수가 없다는 그런 위기감을 우리가 오늘날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러한 생명과 생존에 대한 위협은 전쟁과 마찬가지죠. 전쟁보다 더한 상황에 우리가 벌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경계하고 주의하고 자가 격리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이제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빨리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것, 하지 않으면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가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아주 원시 시대부터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렇게 고도의 기술로 발달이 돼 있죠. 처음에 첫인상은 어디에 기반을 두냐면 원시 시대 때 낯선 사람을 만나면 빨리 판단을 하고 대처까지 해야 돼요. 몸을 숨기던가 도망을 가던가. 순간적으로 그 판단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생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 시간이 몇 초일까요? 몇 초 사이에 판단과 대처까지 행동으로 대처까지 있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어요. 그 시간은 몇 초냐? 4분의 1초였다는 거예요. 아주 순간적이죠. 그 4분의 1의 1초의 근거는 뭐냐면 창이 날아오는 시간이 딱 4분의 1초라는 거죠. 적을 만났을 때 빨리 피하지 않으면 바로 창과 화살을 맞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빠른 판단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빨리 적인지 친구인지를 판단하고 행동까지 가야 돼. 액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생각하고 한참 확실하게 분석하고
하고 이러면 다 죽어요. 예. 빨리 판단해서 행동까지 가야 되죠. 그리고 또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웃음을 져야, 환한 얼굴로 웃음을 띄어야 생존 가능성이 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그 동작이 있잖아요. 어떤 동작을 가장 많이 할까요? 걷기도 많이 하죠. 손도 많이 움직이고. 근데 우리 인간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웃음이래요. 여러분들 잘 웃지 않죠? 잘 웃지 않지만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래요. 웃음도 왜 우리가 자꾸 웃을까요? 무의식적으로도. 낯선 사람을 만나면, 소개를 받으면 웃죠. 웃어야 또 관계가 되고. 웃음에 대한 생존 전략도 있었습니다. 우리 표정 중에서 가장 멀리서도 인식할 수 있는 표정이 어떤 표정일까요? 가장 멀리까지도 나가는 표정이 웃음이죠. 단순하면서 밝은 웃음. 웃음은 몇 미터 밖에서도 알아볼 수 있냐면은 90m라고 합니다. 90m. 슬픈 표정이나 무표정은 알 수가 없죠. 90m 앞에서는. 그죠?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죠. 근데 웃음은 90m 앞에서도 바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웃음은 90m까지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생존을 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창의 사정거리가 70m라는 거죠. 그래서 70m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창을 던지게 되는데, 이미 90m 앞에서 웃고 있고 환한 표정을 지면은 저 사람은 적이 아니고 공격을 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70m 사정거리, 창의 70m 사정거리에 들어와도 창을 던지지 않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웃지 않고 다른 표정을 지면은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70m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순간 바로 창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또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생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것이 우리 뇌 속에 가장 깊게 각인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건 전부 언어만 공부했잖아요. 문법, 어휘, 그죠? 해서 문법하고 어휘를 많이 알면 소통을 잘하는 걸로 생각하고, 언어는 소통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문법을 많이 안다고 어휘력이 좋고 어순이나 통사적으로 바르게 쓴다고 생존을 할 수 있거나 호감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걸 능력이라고 봐주지는 않아요. 단지 우리가 교육 속에서 그걸 많이 알면 시험 점수가 높다 이거지, 문법적으로 어휘력이 많다고 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 인상이 좋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 비언어는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지 않는 분야예요. 근데 비언어가 생존과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와 호감을 얻는데 가장 큰 무기라는 거죠. 논리와 문법과 어휘력이 인간관계를 좁게 하거나 신뢰와 호감을 주게 하는 요소가 전혀 아니죠. 그러나 바로 우리의 좋은 표정과 또 좋은 태도, 신뢰와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고, 이 누구한테도 창을 맞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똑똑하고 잘난 척하면 바로 어떻게 합니까? 창을 던져요. 사회에서도. 그러나 표정이 밝고, 그죠? 진정성이 있고 자세가 좋고 또 목소리가 좋은 사람은 에게는 항상 웃는 사람에게는 창을 던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주위에서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 그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뭔가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똑똑할수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호감이 안 가요. 마음이 닫혀 있어. 그리고 지식과 논리로만 이야기를 하지, 지식과 논리와 합리성이 그렇게 매력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 뭐 네 말이 어떤 생각을 가져?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뭐 맞다고 한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실? 그게 진리라고 할지라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똑똑하고 진리와 옳은 소리를 한다고 호감이 가거나 매력적인 건 아니죠. 오히려 비호감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좋은 마음과 진정성이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으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소통, 또 그런 표현을 해야 우리가 진정 21세기에 웰빙도 할 수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의미죠. 지금까지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부수적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언어가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인생에서, 사회생활에서, 세상에서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고 지식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잘 몰랐는데, 21세기가 되면서 영상 시대가 오고 문화의 시대가 오고 많은 지식이 보편화되면서 우리가 뇌가 깨이게 된 거죠. 결국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뇌가 깨인 사람이죠. 뇌를 많이 움직이고 활성화된 사람이죠. 그러나 언어와 논리로서 똑똑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뇌는 다치고 머리만 뱅글뱅글 도는 사람이죠.
그래서 호감이 안 가죠. 예. 그래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것을 21세기 오늘 와서 우리가 깨우치게 됐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머리와 논리만 쓰다가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꾸미고 만들고 그래서 머리만 하다가 통째로 볼 수 있는 뇌의 판단력, 직관력 그리고 통찰력이 우리의 생명과 행복과 부의 원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일단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얼만큼 중요한 건가? 바로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생존하고 관계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나의 행복, 좋은 인간관계 또 신뢰와 호감을 받는 인간관계에서 핵심적인 요소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어는 사실 부수적인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관념과 가치와 상당히 다르고 진정한 것을 이제 발견한 21세기고 바로 그 발견 중에 큰 것이 바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 20세기 와서 이러한 전쟁과 재앙 속에서도 서로 소통의 욕구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영상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영상 시대가 왔고 사람들의 이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것을 또 반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사태도 바로 우리의 생명 생존 속에서 우리의 뇌를 어떻게 쓰고 나의 몸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그러한 그런 게 지식이나 논리로 되지 않잖아요. 나의 뇌와 나의 마음과 나의 건강과 면역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자, 오늘 첫 시간에서 일단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두서없이 핵심적인 그 중요성과 의미를 이미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교과목 개요부터 하나씩 우리가 앞으로 한 학기 동안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목 개요는 언어 메시지와 비언어 메시지의 관계와 차이를 알아본다. 이 차이를 알아보는데 우리의 관념과 가치가 확 바뀌었죠. 우리는 언어가 중요하다고 해서 언어만 공부했죠. 문법, 어휘, 이런 맞춤법. 그러면 점수도 맞고 잘 맞고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하면은 성공도 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도 가질 줄 알았는데 이 언어 능력이 되고 논리력도 되고 많은 지식을 가졌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부자가 못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표정이 밝고 호감이 가는 그런 이미지도 못 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고. 근데 지금도 우리는 교육 속에서 공부를 잘하면 지식이 많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착각 속에 살고 있죠. 바로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을 보세요.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했다고 뭐가 되느냐. 이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날도 뭐 취업이 어렵다 그랬는데 왜 어려울까요? 어떤 사람이 취업이 돼요? 학점을 보고 뽑을 것 같아요? 면접이 중요하죠. 면접에서는 뭘 봐요? 이미지와 인상을 보고 호감이 가고 우리 회사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면 소통도 잘 되고 아주 신뢰도 있고 또 몸도 건강해서 빠릿빠릿하게 일을 하겠다 하는 사람을 뽑는 거죠. 예. 바로 이게 비언어의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그런 증거가 오늘날 여러 가지 스펙을 보죠. 그거는 면접에 오게 한 것이지 결정적으로는 전부 뭐야? 이미지를 보고 뽑는다는 거죠. 이 사람의 표정이 어떤지, 눈빛이 살아있는지, 자세와 몸짓이 좋은지, 목소리가 좋고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또 같이 즐거운 관계를 맺을 사람인가, 이런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오늘날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우리의 생존과 관계되고 나의 행복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 얼마큼 중요한지, 그 특성이 무엇인지, 또 기능과 유형 등을 살펴서 우리가 얼만큼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을 갖고 나 자신도 건강하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잘 전달돼서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믿고 하면서 일도 그렇고 관계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진정한 능력과 경쟁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표정, 눈빛, 손짓, 몸짓을 보고 이미 그 사람의 스펙이나 그 사람이 똑똑하게 말하는 거나 이런 걸 보기 전에 이미 강하게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모든 동작 하나하나는 나는 무의식적으로 하지만 이것이 나의 모든 정보가 노출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또 진정한 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나의 부를 위해서는 내가 비언어를 신경을 써서 좋은 비언어, 매너도 좋고 호감이 간 비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과 몸을 항상 갈고 닦아서 건강한 몸과 건전한 정신, 그리고 아주 순수한 마음을, 진정한 마음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오늘날 신체 접촉도 비언어죠. 오늘날은 우리가 서로 위험하고 조심을 해야 되니까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위험한 시대라는 거죠. 사회적 거리. 그래서 사람 간의 거리라는 개념도 바로 비언어와 관련이 되는 것이죠. 또 신체 접촉, 악수도 어떻게 하느냐, 또 사람 간의 거리를 어떻게 두고 대화와 소통할 때 잘 되느냐, 이런 것이죠. 또 목소리 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도 또 우리가 갈고 닦아서 건강한 목소리가 나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다 우리의 웰빙과 관계되고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쟁력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을 익히는 것은
결국 나를 얼만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느냐, 얼만큼 귀티와 부티가 나게 하느냐 하는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얼만큼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개요라면 우리의 목표는 그렇죠.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이 돼서 한 마음이 되는 공감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춰야 되죠. 그래야 친구도 많고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을 공감이 되는 사람을 만나면 대화도 잘 되고 소통도 되고 만나면 너무 즐겁고 서로 에너지를 얻게 되고 점점 더 신뢰가 쌓이게 되죠. 자,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을 갖추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멋진 사람이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부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에 대한 자아 정체성을 절대적인 긍정성으로 가져야 되죠. 그래서 항상 웃어야 되죠. 항상 행복하니까. 그리고 항상 가슴도 쫙 펴고 어깨도 쫙 펴면서 자신감 있게 있는 자세를 갖고 걸을 때도 경쾌하게 자신감 있게 뚜벅뚜벅 걸어야 자신감과 긍정성이 자꾸 살아나는 거죠. 결국 우리의 동작과 표정과 목소리를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나의 건강이 결정이 되고, 내가 호감이 갖고 호감을 받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시선을 주기 시작하면 그것은 점점 더 늘어나게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성이 점점 배가 되는데,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좋은 호감을 못 주면 자꾸 부정적이고 비호감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를 보면 행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행동을 하도록 한다.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액션. 생각하고 말만 해갖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계획을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일을 버려놓고 저질고 할 때 진정한 걸 배우게 되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액션. 저도 지금 인터넷 강의도 그렇고 동영상 만드는 거에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계획도 없고 거기에 대한 공부나 여러 가지가 미비해요.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동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완벽하게 안다고 해도 행동을 하면 계속 시행착오가 나고 실수와 실패가 있게 돼요. 근데 완벽하게 하려고 생각만 하고 계획만 세우고 이러면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죠. 언제 배우느냐? 행동을 했을 때. 저도 지금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지만 미비되고 엉성하지만 하잖아요. 그죠? 준비가 다 안 됐지만. 그러니까 자꾸 엉성하지만 지금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죠. 행동을 해야 배우는 거죠. 행동을. 앉아서 계속 완벽한 계획만 세우고 생각해서 완벽하게 하려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하면은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를 하지만 더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뭔가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액션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액션을 하는 거죠. 액션.
하고 문법하고 어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호감을 주고 에너지와 또 나의 마음을 줘서 서로 즐겁고 신나는 소통을 액션을 하라는 거죠. 액션. 자, 또 하나의 목표는 몸짓 언어의 표현 기술을 키운다. 그죠?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계획 세우고 이래가지고는 전혀 말만 해갖고는 전혀 안 되는 거죠. 몸짓 언어의 표현을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표정과 제스처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표정과 제스처 자꾸 표정을 짓는 거잖아요. 행동이잖아요. 그죠? 몸짓, 손짓 전부 행동. 이것을 자꾸 하면서 더 아름답게 멋있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해봐야 엉성하지만 자꾸 해서 더 멋있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구체적이고 당면한 과제로서는 면접, 또 여러분들이 수업에서도 발표 이런 것을 어떻게 잘 하느냐, 그죠? 면접도 내용도 중요하죠. 언어와 내용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어떤 자세로 어떤 느낌을 주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야, 저 발표자는 잘한다 이렇게 되지, 엄청나게 논리적으로 준비하고 했다고 해서 좋은 호감을 주지는 않죠.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생활 하면 더욱 그렇겠지만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공은 누가 합니까? 지식을 많이 갖고 실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신체 언어의 표현 기술과 해석 능력을 학습하여 의사소통의 달인이 되도록 합니다. 의사소통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무엇으로 해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으로? 우리의 표정과 자세와 동작과 행동과 그리고 목소리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자세, 좋은 행동, 좋은 표정. 그런 표정은 어떤 거예요? 에너지와 힘이 있어야 되죠. 결국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을 하는 건가요? 우리의 몸에 근육을 갖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근육을 갖고 목소리와 우리 얼굴의 표정에 근육을 갖는 거죠. 그랬을 때 건강하고 활기찬 것,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 같은가요? 자, 지금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첫 주 오리엔테이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PPT를 같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정, 태도, 그리고 목소리, 언어, 어떤 것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영향력이 가장 클까요? 우리 지금까지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영향이 크다. 언어다. 말하자면 내용과 실력. 이렇게 봤죠? 그리고 머리가 좋은 사람, 많이 아는 사람, 논리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실력 있게 내용이 콘텐츠가 좋으면 모든 게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메라비안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했는데 메라비안 법칙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따르면
표정이 35%를 차지한대요. 그리고 태도가 20%. 그러니까 이게 시각적인 것들이죠. 이게 이미 55% 차지해요. 그래서 첫인상은 시각적으로 강하게 각인되는 거죠. 그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영향력에서 55%가 55%를 갖고 딱 되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가 38%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의 내용을 듣기보다 목소리의 질, 목소리의 에너지를 통해서 사람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나와 소통을 할 수 있고 소통력이 있다 없다를 평가를 하는 거죠. 말, 내용, 보통 우리가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논리력, 합리성, 이성, 과학, 지식, 정보 이런 게 종합된 게 언어잖아요. 그죠? 그럼 몇 표를 차지하느냐? 7%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헛공부를 한 것이죠. 좋은 목소리를 갖기 위해서 좋은 표정을 갖기 위해서 태도를 갖기 위해서 내가 좋은 몸매와 균형 잡힌 자세를 갖기 위해서 어떤 공부, 진정한 공부를 해야 진정한 성공을 한다는 건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어요. 지금부터 진정 살아있는 공부가 뭔가 하는 것을 비언어가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사실 모든 판단을 비언어를 보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언어적인 요소는 커뮤니케이션에서 7%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비언어적인 요소는 93%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절대적이죠. 그죠? 절대적.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공부하는 게 어려울까요? 비언어를 공부하는 게 어려울까요? 어떤 것이 효과가 빠를까요? 10시간 동안 공부를 했어. 그 정도면 언어는 어휘도 많아지고 조금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되죠. 근데 비언어는 10시간 공부해갖고 바뀔까요? 나의 표정이 10시간 동안 열심히 표정을 한다고 10시간 동안에 금방 바뀔까요? 나의 자세가 10시간 동안 좋은 자세로 있으려고 한다고 바뀌나요? 비언어는 바뀌기가 힘들어요. 항상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비언어는 그 사람 자체 직접적인 실력과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책을 갖고 공부하는 것은 열심히 며칠 동안 해도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며칠 노력해서 우리가 좋은 자세, 좋은 표정, 또 건강, 근육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언어는 신뢰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자세가 이전하고 다르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바뀌고 변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걸 보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책을 읽고 조금 똑똑하게 얘기했다고 어우 이 사람이 변했다고 보진 않죠. 또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머리와 내용으로 하는 것은 7%. 그래서 마음과 표정, 목소리로 하는 것이 바로 73%. 몸 자체로 하는 것이 20%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결국 몸과 마음으로 하는 것은 곧 뭘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죠. 뇌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뇌를 사용할 줄 알게 된다는 거죠. 그죠? 몸과 마음과 목소리를 많이 쓰면 뇌가 좋아지고 뇌가 움직여요. 근데 우리가 생각만 하고 논리화하고 계산만 하면은
머리만 돌아가지 뇌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진정한 판단력이나 어떤 통찰력, 세상과 사람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없죠. 그리고 사람하고 머리만 쓰면서 열심히 똑똑하게 공부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고 관계를 맺는 일을 잘 못해요. 그런 능력, 몸과 마음과 뇌를 쓰는 능력이 퇴화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정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표정이 좋고 활력이 넘치고 인간관계, 마음도 넓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관계를 맺고 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다 성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영상 강의를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죠. 언젠지 모르겠지만 대면 강의, 직접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표정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의 자세도 보면서 또 공부할 날이 오겠죠. 그래서 또 강의, 또 과제, 발표, 또 시청각 자료나 동영상 자료도 많이 볼 겁니다. 그리고 토의 및 토론도 할 텐데 토의 및 토론보다는 공감을 주는 서로 소통을 나누고 대화, 따뜻하게 마음과 그죠? 또 어떤 호감이 전달되는 대화, 소통이 더 중요하죠. 토의와 토론에서 따져서 누가 옳고 그르고가 어디 있습니까? 토론에서 이기고 자기가 정의해갖고 맞다고 한들 호감을 주고 매력이 있나요? 근데 우리는 정의로우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내가 진리를 말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죠? 학습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10%, 발표 20%, 또 태도 10%, 과제 20%, 기말 40%입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배우는데 우리 수업 과정, 출석, 발표, 태도, 과제는 수업 과정, 강의 과정 속에 있고 기말고사는 이제 총체적인 결과물이 되겠죠. 본선이에요. 기말고사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강의에서는 태도와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발표와 태도. 어떤 자세와 어떤 표정과 어떤 목소리로 발표를 하느냐가 발표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와 자세가 좋을 때 그 사람 말을 듣는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남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속성이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자세와 표정이 안 좋으면 어떤 내용에 상관없이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그 사람 말을 듣는 것은 표정과 비언어가 좋기 때문에 호감이 돼서 그 사람 말까지 들어주는 거죠. 인간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비언어로 호감이 갈 때 그 사람 말을 듣게 돼 있다. 이런 이제 소통 능력,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죠. 그런 능력을 갖게 되면 뭘 갖게 돼요? 건강과 근육도 갖게 되고 아름다움도 갖게 되고 행복하고 친한 관계 속에서 유쾌하게 지내는 것도 갖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부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 이미지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요? 귀티가 나고 부티가 나게.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죠. 부티와 귀티가 나게. 주별 그 수업 기획서를 쭉 보면 오늘 첫 주, 오리엔테이션에서, 앞으로 우리가 수업할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두서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왜 두서없이 얘기를 했냐면은, 계획을 딱 세워서 하면은 내가 꾸민 거잖아요. 머리로. 그죠? 그러면 어떤 틀 속에서 진정해야 될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두서없이 얘기하면서 진정한 나의 마음에 있는 것, 나의 취지, 그죠? 나의 가치관, 또 이 수업이 나가야 할 방향들을 어떤 꾸미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내용, 취지, 목표를 사실 다 이야기한 것이죠. 구체적인 강의 계획서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쭉 그냥 대충 살펴보면 돼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부터 오늘부터는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표정 관리부터 시작해야죠. 그죠? 그리고 나의 자세, 내 손짓이 어떤지, 내 사람을 만나서 악수할 때는 내가 제대로 하는지, 그런 것을 의식을 하기 시작할 때 벌써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내일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당장 까르페디엠, 그죠? 지금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이 되는 거죠. 새로운 인생이 지금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론 과목인데 사실은 실습 과목이에요. 우리의 나의 몸과 마음과 표정과 나의 근육 또 나의 매력을 실습 관리해서 실습을 해서 정말 호감을 주는 사람, 그렇죠? 귀티와 부티가 나는 사람으로 돼서 귀티와 부티가 난다는 건 뭐야? 귀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아주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귀티와 부티가 나면 성공한 거죠. 그죠? 풍요롭고 건강하고 고상하고 사람과도 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자, 오늘 강의는 동영상, 저도 부족하지만 1단 액션으로 해봤어요. 엉성하지만 하니까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생각만 하고 말만 하고 이렇게 되면 따지고 이렇게 하면 돼. 모든 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죠. 하면은 할 때는 어마어마한 시행착오가 항상 있는 거죠. 그걸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능력과 힘을 갖게 됐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